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결국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가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7월 5일부터는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됩니다. 이외에도 세금 쪽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데요. 집을 사고 파실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오른 3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먼저 화성시, 동탄구,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마지막으로 구리시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호황에 대한 어떤 성과급 이런 걸로 좀 기대감이 있고, 또 GTX A라인 또 개통도 되고, 용인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이죠. 또 교통 인프라 좋고요. 구리시는 이제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좋은 서울로 볼 만큼. 그래서 이제 서울의 대체 지역으로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집값이 오르면서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었는데, 우리가 이제 3중 규제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두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오늘입니다. 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6월 30일 날 발표가 됐는데, 다음 날부터인 오늘부터 7월 1일부터 바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갭 투자가 차단되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같은 사업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공고일 6월 30일부터 5일 지난 시점인 26년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유, 앞서 제가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집값 상승률 추이를 보니까 5월, 2월 달에는 전달 대비 동탄 같은 경우는 0.78%, 그리고 용인 기흥은 1.08%, 구리시는 1.77% 상승했고요. 매매 가격이.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보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1.10, 용인 기흥은 0.74, 구리시는 1.10%, 4월 달에는 동탄은 1.13, 용인은 0.85, 구리시는 1.16, 5월 달에는 동탄은 1.57, 용인 기흥은 0.95, 구리시는 1.15. 꾸준하게,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했네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꾸준하게 집값 오르다 보니까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제한이 있을까? 가장 첫 번째, 세금 규제입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는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죠. 8%, 12%.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주택자가, 그러니까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를 팔 때 그 요건이, 비조정 지역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비과세 요건은 최소한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유에서 거주로 강화되는 거고, 또 이런 지역에, 특히 이제 조정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된다는 거.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있는데, 어떤 단서냐면 국내에 1세대가 주택 1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지역에 집을 취득해가지고 거기다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하면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그 다음에 대출도 많이 줄죠. 담보대출 당연히 축소되고 규제 강화됩니다. 마지막 이제 토지 거래할 때, 계약할 때 허가를 득하고 거래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나와 있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도 당연히 집에는 거기 딸린 토지가 있으니까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일 때만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걸 일정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6월 30일 날 공고했고요. 이 날로부터 바로 다음 날인 오늘부터죠. 7월 1일. 이때부터는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만 법적으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 경과 후에 발생하다 보니 7월 5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7월 5일부터는 허가를 득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고 파실 거라면 7월 4일까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6월 30일 날 공고됐는데 만약 지금 시점에 집을 파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6월 30일 전에 했습니다. 집 파신 분들. 네. 팔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잔금이 7월 1일 이후에요. 그러면 파신 분이 만약에 다주택자면 어쨌든 내가 집을 파는 잔금 받은 날짜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혹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계약 자체를 이 조정 지역으로 효력 발생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집을 판 걸로 봐가지고 양도세가 중과되진 않습니다. 혹시 요 시기에 매매 계약 체결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집을 사시는 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잔금이 7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내가 잔금 치를 때, 이때가 주택을 취득한 시기니까 내가 집을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니 나중에 이 집을 비과세로 팔 때 2년 거주해야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준이에요. 어쨌든 조정대상 지역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집을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나중에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그 요건은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면 가능합니다. 단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효력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요 당시에 집이 없어야 됩니다. 무주택자만. 만약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는 잔금 기준이에요. 그때는 2년 거주해야겠죠. 하지만 계약 체결할 때 집이 없으신 분들은 무주택자는 계약 기준 6월 30일 전에만 계약하면 이 집은 나중에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지정 전과 지정 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게요. 일단 기존에는 서울 전체하고 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다 마찬가지인데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12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 이후에는 여기서 추가로 3개 지역이 더 늘어나죠.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까지. 그래서 현재는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15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세부 지역을 보신다면 서울은 전체고요. 25개구.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추가 지정 전에는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수원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 용인 수지구, 광명, 하남, 의왕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정이 되면서 경기도는 기존 12곳에 추가 동탄 기흥불이 이렇게 15곳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이 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뭐 대출, 세제 이렇게 집을 사고 팔 때 그 제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출 부분인데요. 일단 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LTV는 40%, 집이 있으면 아예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걸 파는 조건으로 LTV 40%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도 최대 6억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거고, 생애 최초는 70%, 물론 이때에도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자금 목적 주담대는 1주택 최대 1억까지 한도가 줄고요. 다주택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이게 대출이 금지되죠. 보증 비율도 80% 강화되는 거고, 또 이 전세대출 받았다면 규제지역 내에 3억 초과 아파트는 취득할 수 없고, 이미 규제지역 내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고, 세금 규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세 번째 집을 구입하면 8%, 조정지역에 세 번째 집을 구입하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네 번째 집을 구입하면 12% 세율 적용받고요. 양도세도 중과되죠? 중과되면 장특공 받지 못하는 거고, 세율은 집이 두 개일 때 중과되면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포인트 더 추가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 더 추가돼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 및 거주 2년 더 강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 받지 못할 수 있고요.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이 1년간 전매 제한 되는 거고요. 분양받을 때 오피스텔은 1년 동안 전매 제한 붙네요. 청약할 때 가점제, 이것도 비율이 달라지죠. 규제 지역은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 60에서 85는 가점제 70, 추첨 30이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가 50, 추첨 50입니다. 특유가지구는 가점 80, 추첨 20이고요. 재당첨 제한,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이지만 특유가지구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양도 제한이 붙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도가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파실 거라면 그 전에 파셔야겠죠. 5년 재당첨 제한도 붙습니다. 최초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고 나서 추가로 조합원 분양 받으시면 청산되는 거죠. 5년간 제한 붙는 거고, 요건 투유가지구만.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해야 됩니다. 투기가지구는 거기에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이 붙는데, 대전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그 다음에 구리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잘 참고하셨다가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